어르신들 차 좀 지나가게 이제 좀 비켜주셔. 다 찍으셨으면. 자, 얘를 먹는다. 색깔 지키해가지고. 아니 근데 주최 측에서 이대로 해달래. 다 그래. 근데 지금은 밀도가 너무 높다니까.
나커 안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재판소 나가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모든 애국주민들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각에서 사전의 뜻을 일절에 모아서 대략 강행승의 선창에 맞춰서 1절만 크게 부르겠습니다. 아
애국 승리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 앉지 마시고 이제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 모셔서 말씀 듣기 전에 대한민국에 봄이 되면 다른 싹은 다 올라와도 빨갱이 싹은 올라와서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밟아대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구석이면 밟아 알죠? 갑니다. 이재명 구석 전에 요 정도 밟아놓고 이제 전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각 정경회를 대표해서 한 분 한 분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천주교를 대표해서 천주교의 멀티 대표이신 이계성 대표님 연설부터 금방 성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성신도 모임 대표 이계성입니다.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요새 처음에 사실 윤 대통령 탄핵됐을 때는 4대6 정도로 우리가 불리했습니다. 근데 요새 여론을 보면 7대3 정도로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겼다! 이재명 끝났다! 민주당 끝났다! 바로 이런 기분, 이렇게 토요일마다 전국에서 보여주시는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고맙고요. 특히 요새 내가 눈에 띄는 것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오는데 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들이 왜 나와서 여기 택시에 갇혀느냐 그랬더니 학교 반장 선거도 부정 선거를 왔는데 어떻게 100명이 선거인단인데 110명이 나와도 이게 선거구간이 안 되느냐. 그래서 분통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7세 할머니도 나서 투표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런 거짓말을 민주당과 선관위가 하고 있다. 이거 그냥 두면 되겠느냐? 그러고 나왔습니다. 사실 중고등학생들은 순수합니다. 얘들은 거짓말이라는 게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재명과 민주당 선관위는 거짓말고도 반성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나왔습니다. 대학생들 그들이 왜 나왔느냐고 물어봤더니 나라가 바로 해야 되는데 밥만 처먹고 탄핵만 하는 민주당 놈이 내라리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나라 망치면 젊은이들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2030, 30대, 20, 30대들이 제일 먼저 뒤에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 물어봤더니 나라 경제가 발전해야 우리 일자리가 있는데 민주당이 밥 처먹고 법 만드는 게 기업 죽이는 법만 만들고 있다. 이런 집단 그대로 두면 나라도 망하고 우리 살 길이 막막하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런 집단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비리 이런 집단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져야 되겠습니까? 운동 이런 권위당에서 역사 연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4.19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선거 하나로 지금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정선거는 물론이고 문재인 민주당이 탄핵으로 정부 발목 잡아서 내란 상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나 있습니다. 내년기도 이재명을 그래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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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대고 헌기라는 인간, 문영배 같은 인간들이 정치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요새는 조금 달라졌다고는 합니다만 무슨 판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2의 4.19 혁명을 위해서 모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문영배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다. 혁명으로 그래 처단해야죠. 4.19 때 여러분들 여러 명이 단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주모자인 이기붕 일가는 아들 2명 부부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포명령이자 곽영준은 바로 사형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 위반을 지시한 최인규 내부장관 사형당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재명부터 사형당할 놈이 한두 놈이 아닙니다. 이거 누가 하느냐?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만일 이번에 이제 각하가 돼서 윤 대통령이 자리에 오르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7.혁명을 해서 이런 부정부패 세력을 대통령이 싹 쓸어낼 수 있도록 국민혁명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외치겠습니다.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혁명으로 나라 바로 세우자! 바로 세우자! 바로 세우자! 윤 대통령은 혁명으로 쓰레기를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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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이 이겼다! 전광훈 목사님이 이겼다! 대한민국 만세! 윤 대통령 만세! 감사합니다. 만세! 대단히 고맙습니다. 야, 파란 모자를 쓰고 있었더니 저보고 빨개가 다 됐다고 당장 모자를 바꾸라 그러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이 저 파란 모자를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저한테 네가 쓰고 거기에서 사회를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광경을 직접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지금 어떤 사회를 보겠습니다. 웃으시네요. 빨간 모자 괜찮아요? 좋습니다. 또 스님들 나오시는데 영어 쓰면 안 되니까. 자, 이번에는 불경이를 대표해서 대불증 세군단자시 엄청스님, 공불스님의 사랑스님, 성스님, 불구구지스님, 용스님, 도굴스님, 장선스님, 백기스님 모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다! 만세!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살려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삽니다! 탄핵 반대한다! 이재명 구속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국가의 정당이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협박하고 뭔가를 협박하더니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30번째 줄 탄핵 소추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정당입니까? 대통령을 탄핵하고 행정부 수장들과 이재명이를 수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 등 전부 다 탄핵시키고 대통령의 선발을 모조리 다 잘라내는 이야말로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더구나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들과 함께 손을 잡는 간첩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신이야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 국민 여러분, 우리가 뽑은 대통령 누가 지켜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빨갱이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미친 개가 어디를 물지 모릅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북한의 연방계에서 살기 싫으면은 정광훈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 모두는 국민 저항권으로 광화문 광장에 다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저항권으로 끝까지 싸워야 자유대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박하라!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지법 사퇴 60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을 폭행한 민노총은 구속도 안 하면서 억울한 청년들을 60일이 넘도록 구속하고 있는 이 경찰들아,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들으라. 청년들을 지금 당장 석방하라. 어제는 신별이요, 오늘은 탄핵 겁박, 도로는 매일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무리수가 도를 넘어서 독주하는 민주당의 해체가 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 여기는 중국이 아니라 역사의 공무원들을 도와줘라. 역사의 공무원들을 도와줘라. 한국의 세력 부정선거하는 텔 처단하자. 스님의 만세 산창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세! 트럼프 대통령 만세! 대한민국 만세! 우리가 이겼습니다! 호국불교 성가의 상임대표 회장 스님이신 성옥 큰 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국민 정권 혁명 만세! 법 격언에 권리에 잠자고 있는 사람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는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보다 더 무시무시한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빨갱이 민주당, 배신자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핵폭탄 29개를 터쳤습니다. 이에 가만히 있으면 대통령으로서는 바보 천치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탄핵 핵폭탄 29개로 우리 국민을 죽이려고 하는 저 빨갱이 국회의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존경하는 안장하신 국민 여러분, 우리가 못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지 않습니까? 빨갱이들은 이 나라를 파괴시키고 우리 동족을 6.25 때 김일성이라는 이 빨갱이가 남침해서 적화시키기 위해 500만을 학살했는데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총칼도 없이 이미 대한민국은 간첩 빨갱이 삶은 소대가의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어버렸어. 이미 전과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정치자 선지권씨 전광국 수사님께서 이 광학강단에서 문재인을 관찰이라고 해가지고 3번의 구속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덕에 입어서 첫 번째 죽음을 당하고 부활을 당하시는데 정광훈 목사님 3번을 죽음의 길로 갔으나 지금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위대한 이 나라를 구하신 정광훈 목사님 만세! 빨갱이는 죽여도 돼! 빨갱이는 죽여도 돼! 빨갱이는 죽여도 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제가 한국 불교가 기독교가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종교가 살고 자유민주주의와 살기 위해서는 종교를 부정하고 자유를 부정하는 이 빨갱이는 죽여버리는 길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세! 원자사역 정권 법대로 통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세! 만세! 대표 박사 출신 교수 출신 연구인 김건희 여사님 만세! 만세! 우리를 구해준 이합조국 만세! 만세! 트럼프 대통령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신 우리 선임들에게도 뜨거운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국방부 차관 지내신 이정민 차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우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으로 완전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역할을 하는 그 손발이 묶였을 때는 계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란으로 모르는 것, 이것은 반국가 행동입니다. 행동입니다.
이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 공수처는 즉시 해체해야 됩니다. 공수처를 해체해라! 해체해라!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대학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젊은이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전과 사법 이재명을 대통령 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재명을 즉시 구속하라! 구속하라!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발전하는데 돈 한 푼 벌어보지 않은 반가 세력, 부전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즉각 해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탄핵을 29번 그리고 이번에 30번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민주당을 즉각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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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헌법재판소로 집중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에게 제가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정부 좌파의 추천에 의해서 재판관이 됐다 하더라도 이번 판결을 제대로 못한다면 제2의 이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재판사를 본받아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전원 일치 각하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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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이를 완전히 실천하고 그리고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앞에 크게 써있는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반국가 세력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들께서 척결하자를 연속 3번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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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저 포항까지 들려요. 포항까지. 여의도 이재명까지 들리면 안 됩니다. 포항까지 다시 한번 3번 척결하자만 외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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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들 저 부정선거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문제점은 너무나 많이 분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반국가 세력이 우리 옆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반국가 세력을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저는 정부에서 일하면서 30여 년간 반국가 세력을 분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계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이 지금 45년도 해방된 이후에 민주당이 집권한 경우가 딱 3번밖에 없습니다. DJ, 노무현, 문재인 이거를 넘어서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불법적으로 무너뜨리고 다시 민주당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종북 좌파들이 즐비합니다.
자, 그러면 요 뿌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자, 뽑자! 그러면 다시 한 3번 하시죠. 자,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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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느냐? 이게 야금야금 15년밖에 집권을 안 했는데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황장혁 비서가 90년대 말에 대한민국 간첩이 몇 명이나 했을 때 기억나시죠? 3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거의 30년이 다 돼가요. 지금은 아마도 10배는 늘었을 겁니다. 그럼 얼마죠? 30만! 30만 더 칩시다.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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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0년이 지나면 300만이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없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자, DJ 정부 때는 박지원이라는 인간이 북한에 5억 불을 줬죠. 그리고 뭘 했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박지원 같은 인간이 반국가 세력입니다. 박지원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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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DJ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정일이가 핵을 개발할 위세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책임이 져집니까? 지금 북한은 실제로 핵을 가지고 있는 요 핵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쏠려고 하는 반국가 세력의 수계입니다. 북한의 반국가 세력의 총지휘가 있다면 한국에서 반국가 세력의 지휘탑은 누구죠? 이재명입니다. 자, 이재명!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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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DJ가 뿌려놓은 반국가 세력의 씨앗입니다. 다음에 노무현이는 뭘 했느냐? 국가보안법을 금고에 갖다 묻어주라고 했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문재인이는 평양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측 대토지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일기 정황을 누가 비서실장이었죠? 임종석이가 어떤 인간입니까? 임수경이를 김일성이한테 상납한 전대협 의장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청와대에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 국가정보원 원장이 누구였죠? 박지원입니다. 요 인간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지금 탄핵에 촛불을 쥐고 있고 그 진두지기를 이재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결정적 증거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화면. 자, 여기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거는요 제가 그린 아니에요. 이거 이재명이가 2017년도에 전 출마할 때 책장사를 한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여기서 무슨 혁명입니까?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배급 투쟁 혁명이에요. 요 책 하나를 보시면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 이재명이는 공산주의자인데 분명하다. 이거는 양심적인 책이에요. 이런 이재명이가 지금 탄핵을 선동하고 내란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이를 내란 수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 하면 내란 수계 외쳐주십시오. 이재명 내란 수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재명이가 이걸로 만족을 안 해요. 지금 국회는 공진당 이석기 세력이 3명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 인간들이 명패를 바꿔들었습니다. 뭐라고? 진보당이라고 바꿔들었어요. 통진당은 해산된 정당입니다. 빨갱이 정당입니다. 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 3명을 비례대표 2명, 지역구 1명에서 이거를 누진 인간이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고 가능한 겁니까? 이재명을 잡자! 여기에 이재명이 끝이 안 납니다. 이게 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걸로 끝을 안 내고 여의도는 장학생쇼 헌법재판소를 잡으려고 마지막에 투쟁하는 게 마흔여기입니다. 마흔여기는
통진당 이석기보다도 더 선배예요. 더 송골입니다. 이런 많은 얘기를 집어넣으려고 지금 최상목 대행까지 달리겠어요. 이제 누구를 달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이죠. 자, 이재명이 구속하라 3번 말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구속하라, 구속하라.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바로 우리 앞에 앞마당에 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척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헌령을 선포한 겁니다. 대헌령이 그래서 대몽령이 됐고요. 대몽령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국가 세력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신 우리 전학현 대표님과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보정보가에서 이번에는 국방 전문가 우리 국방팀 신인규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희한한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 각종 선거,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 14만 명의 외국인 대한민국 영주권자들이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 81%가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지난 지방선거 때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인 김동연에게 김은혜 현 국회의원이 마지막에, 저는 뭐 부정선거로 확신합니다만은 마지막에 김동연 표가 쏟아져서 근소한 차이를 줬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사는 또 중국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 서부지역에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국인들만 없었으면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 소속의 김은혜 의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 오셨다, 독일에서도 오셨다, 이런 교포분들 많이 오세요. 우리가 외국 이민 가서 영주권자일 때 투표권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외국인들에게, 그 중에서 81% 중국인들에게 왜 투표권을 주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어냈냐? 그걸 제가 연구해봤습니다. 그 기원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2005년 그때 대통령이 누구죠? 노무현 대통령 때 이강래라고 하는 열린우리당 여루당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서 첫 선거에는 6,700명, 그렇지만은 지금 15년의 세월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14만 명이 됐어요. 이게 이제 서울시장 되고 경기도지사 되고 안산시장 되고 수원시장 되고 성남시장 되려면 중국인 눈치를 안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법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국제 정치는 상호주의입니다. 중국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지금도 시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1표 세금장이 없는 경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보수 당신 관등 설명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왜? 한국말을 못하니까. 그저께 김민성이라고 하는 영희 한 명을 잡았습니다. 자기는 강원도에서 영희 김민성이라고 자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애국 시민이 강원경찰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성 경위는 그 시간에 강원경찰청에 근무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상한 도시 누굽니까? 왜 한국말을 못합니까 끝까지? 이 모든 것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집회 의장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선거는 중국 화웨이가 결정한다. 중국이 결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주 우리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시면 중국인들에게 주는 특혜를 그리고 이 부정선거의 근본 모든 것을 청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뜨거운 애국심으로 자 묵시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물 똑바로 붙잡고 있으세요. 천만 명이 소리를 지르면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건투를 대표하는 사전 노예 신앙 홍수환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생기셨습니다. 제가 어제는 헌재 앞에 가서 이제 연사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거기에 이 좌빨들이 집회하고 있는 데로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딱 빨간 거를 보여주면서 안 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해. 홍수환 우리들 못해. 다 내놈들이야 내놈들. 내 얼굴을 몰라. 유튜브에도 나오지 TV에도 나오지 만난 사람은 텔레비전에도 나오잖아. 내 얼굴을 몰라. 다 내놈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정이 일어났어요. 정치인도 목말을 가지고 거의 이 눈 밑에서 끝까지 맛있는 분을 먹은 여러분 나는 배워가지고 빵에 보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믿고 포함합니다. 우리는 6.25 때 우리를 도와줬던 16개국의 우호국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제 내가 뭘 느낀 줄 알아요? 태극기는 아름다워. 태극기는 얼굴도 다 잘생겼어. 이 종북 주사파들은 생긴 것도 궁해. 부하지 못해. 다 공산밖에 생겼어. 여러분 시간 없는데 맞는 말만 하자고요. 우리는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가 돼야 되고 사법 고시도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가짜다 간딩질해가고 된 아이들이 지금 높은 자리에 다 앉아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적 육회전도 안 뛴 애들이 잡혀 자리에 앉아있다고요. 자 일어납시다. 우리가 선을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2030들이여 앞으로 오는 2030년에는 여러분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부디 이 나라는 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 새한민국을 만들어서 자자손손이 다시는
지지 않는 나라, 내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자. 감사합니다. 우리 홍수환 선수에게는 맨손으로 전국 좌파 100명을 죽통을 날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쓰레기들이 많은지 이 쓰레기 치우는데도 한 3년이 걸렸겠대, 그죠? 자, 이번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헌례로 만드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헌법을 세법으로 만드는 학자가 있다는 걸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분의 말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는 대한민국 법조인들, 지금부터 똑바로 들을지어다! 헌법학자 김영삼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광화문 축제에 참석하신 모든 외국 동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우리 잔치집 분위기죠? 축제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불과 4개월 전만 해도요, 광화문 이 자리가 초상집이었습니다. 그렇죠? 2월달도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우리 여러분께서 정다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의로운 분노를 표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잔치집을 만들어 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보니까요, 엊그제도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서부지방법원에서 기각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각 하나 기각이 있겠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각 하냐 기각이냐 정확히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이재명이가 마지막을 보았는 날이 되겠죠. 예. 그날 우리가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노래를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월요일 날 선고를 한 것을 보면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축제날 너무 심각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냥 가벼운 얘기를 하고 제가 들어가려고 해요. 이재명의 그 말하는 태도를 보면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 유형은 뭔가면 A를 물어보면 B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장동 사건을 물어보면 김건희 여사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투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본인이 말을 한 다음에 정말 그를 진짜로 믿느냐 이런 얘기를 또 잘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해놓고 물어보면 정말 진짜로 믿습니까? 이런 그 말투가 있죠. 세 번째는 이재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말하는 도중에 말을 바꾸는 인간이에요. 살다가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렇죠? 예. 말한 다음에 말을 바꾸는데 이 인간은 말하는 도중에 말을 바꾸는 정말 시대의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자기가 중도 보수라고 자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저 인간이 죽을 때가 됐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중도 보수란 말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아마 인천 계양구에 있는 개들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바로 엊그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흔여 후보에 대한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한 30년 넘게 공부를 했지만 직무유기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선거법은 그냥 6개월, 3개월, 3개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선거법에서 법원이 633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사를 직무유기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제 자기의 죽음을 느꼈기 때문에 천연금을 냈는데 현행금으로 체포하는 말도 하고 온 것이 많아 이런 표현들은 조폭 영화에서 담기를 조심하라고 할 때 나오는 얘기인데 역시 이재명이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고 이재명이는 자신의 죽음을 지금 예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가벼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새는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있습니다. 뭐가 불편하냐? 우리 이동호 장로와 같이 이제 집회를 다니면요, 이동호 장로에 대해서는 환호와 박수가 저보다 더 커요. 저 기분이 별로예요. 그래서 소리 질러! 전광 목사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절대적 환호를 하실 때 저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냐? 거지는 백만장자를 질투하지 않아요. 거지는 같은 거지인데 목 좋은 자리를 선점한 거지를 질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호 장로한테 박수와 환호가 넘치면 제가 마음이 편치 못해요. 여기 와 있나? 이동호 장로가 여러분 많이 환호하시고 공부해보니까 목사님한테 핍박을 많이 받아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내면을 잘 모르시듯이 저도요 내부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네. 저는 애국 운동할 때 어떤 심정을 하냐, 사무엘 엄마가 한나 아닙니까? 한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애국 운동하고 있어요. 제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만이 아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머를 하나 했더니만 막 소치가 나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 했냐면 저에게 치명적 약점이 하나 있는데 원고를 보면서도 연설을 잘하고 원고를 안 봐도 연설을 잘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치명적 약점을 저한테 주실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내가 유머 한마디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전나온 목사님 주변에서 목사님을 모시다가 떠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뭐 그분들도 나름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에요. 뭔가면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요 교만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저는 겸손하기 때문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겸손으로 허리띠를 가슴을 배를 돌리고 허리를 돌리고 하다 보니까요, 제가 뱃살이 줄어들진 않아요. 전달이 됐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오늘따라 상당히 겸손하시네. 앞으로 속전은 빼시기 바랍니다. 겸손이나 상대성이나 그거랑 똑같아요. 자,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잘 줘야 된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고, 대출은 은행에 가면 대출 잘 받으려고 지은 이름이고, 재가 재명은 반드시 감옥 가게 돼 있는 이름이에요. 맞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국민의힘 4선 국회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철입니다. 네, 제가 오늘 한강변을 해가지고 여의도에서 왔는데 산수유가 피었더라고요. 산수유는 언제 피죠?
봄에 피죠? 바로 지금 봄이 오고 있습니다. 탄핵의 겨울을 지나서 기각과 각하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조금 전에 여기서 이제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하고 사진도 찍으면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외치는 구호가 각하 기각이 오늘이 마지막이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이죠? 다음 주에는 만세입니다. 만세! 구호가 바뀝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한남동에서 용산으로 옮기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내일 모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어디에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이 내리지면 기각 결정이 내리지면 둘 중에 하나는 내리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여기 계신 우리 애국 시민입니다. 국민이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가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파기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감히 탄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규칙대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정하고 있는 규칙대로 하면은 절반에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탄핵은 불가한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오는 이번 주에는 반드시 반가운 소식을 들으리라고 믿습니다. 거짓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는 진실의 봄이 왔습니다. 반드시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직무가 복귀되어서 국정이 정상화되는 날이 오리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오히려 탄핵 세력이 대통령이 되면 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의 망한 집이라는 책까지 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이번 주에 우리 모든 국민들의 영혼을 담아서 반가운 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구호 하나 외치고 가겠습니다. 이제는 하면 각하다 해주시고요. 이제는 하면 기각이다 해주십시오. 이제는 각하다! 이제는 기각이다! 이제는 각하다! 이제는 기각이다! 감사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올 걸 100% 확신하면서 사랑만 온다. 제가 윤석열은 이러면 여러분 돌아온다 하십시오. 윤석열은 돌아와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새로 설계하고 대한민국을 예수하고 복음 통일의 나라로 만들려면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한민국의 빨갱이를 싹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분에게 특별 명예를 내렸습니다. 한때 주사파 두목으로 대한민국 빨갱이를 양성했던 이동호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총이 드디어 우리 광화문 애국 국민과 대결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 저 간첩들의 조종을 받는 민주노총은
27일부터 매주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민노총이 우리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과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민노총을 당당히 짓밟아버립시다. 민노총 간첩단에게 22년 1월 30일자로 간첩단이 김정일에게 보낸 충성 맹세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치게 그리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죽일 놈들, 이 땅에 낙원을 펼쳐주시려 생신날도 쉽게 않으시며 불면 불유의 현재 지도의 길을 오르셨던 아버지 장군님, 해마다 이날이 되면 그리움의 눈물로 가슴 적시며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민노총 제2인자 노동 제2국장 조직제2국장 석근호와 6명이 보낸 김정일 대학 충성 맹세문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 영도자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가 있고, 김정은 동지의 손을 잡고 태양조선 백두산 민족의 기백으로 천군의 충렬에 붉은 기 묶고 앞세워 억적같이 어깨 걸고 한 발 한 발 진군 또 진군해 나갈 것이라고 붙들면서, 여러분, 이 민노총이 우리 대한민국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고, 그들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첩단과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움직이는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반란 시대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여러분, 우리는 만일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반란에 동참했던 이재명을 감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박선원을 감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공수처장 오동호를 감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3,000명 경찰을 동원해서 우리 대통령 관저를 뛰어넘게 한 저 국가수사본부장 감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더불어민주당 전부 해산시켜 집으로 보낼 것입니다. 이대한 광화문 애국 시민혁명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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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야, 잘한다 잘한다. 지금까지 국정원장 이동호 연설이었습니다. 다 잡아했나? 방법이 없지 뭐. 지금 방금 호명된 이자들은 굳이 이동호 연설가 아니라도 우리가 반드시 잡아쳐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치 원론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생긴 이래 오늘 이 시간까지 정치 판단을 제일 잘 아시는 분, 김경태 총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1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게 작년 12월 3일입니다. 1, 2, 3이 오늘 3일1로 됐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하신 후에 석 달 열흘하고도 열흘이 더한 110일 동안에 때로는 긴 시간 동안 감옥소에 계시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분 환호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만큼 천하의 대선을 바꾸려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시간이 안 온다고 회장님 안 온다고 그러지. 여러분이 참 우리 당해. 사전에 도시락상을 아무도 관계되는 사람이 여러분 괜찮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진을 찍어봐.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자, 나도. 자, 아이고 먹자고. 자, 명정 회장이 얘기 나와. 경찰 출신이야. 말하는 제가 여기 하나 찍을게요. 제가. 영화 보러 가. CGV 롯데